한진칼이 1조 원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공개 매수에 응하는 주주에게는 한진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율을 현재 6%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한진칼의 주가는 약세로 돌아섰고요. 공개 매수 완료 시점까지는 주가가 불확실성을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세는 단기에 그칠 것이고 알짜 자회사를 중심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발휘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한진칼의 로드맵은 어디까지 그려질지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업에서 나온 공시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봅니다. 공시 꼼책, 오늘은 한진칼에서 나온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한진칼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한진칼에서부터 대한항공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과의 지분 교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진그룹이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지금 이제 지주회사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게 되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환출자 구조에 한진그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진칼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지난해 8월에 나온 거고 최근에도 그것의 물밑 작업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달 말쯤에 물밑 작업이 있었고 네. 이번에 그 이슈가 딱 터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제 한 5시 반경인가 그때쯤 5시인가 뭐 공시가 띵 나갔어요. 한진칼 유상증자 1조 1천억 원. 이거 제목만 놓고 보면 이거 시총이 8천억인데 유상증자를 1조 1천억 원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냥 겁부터 덜컥 나거든요. 이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목만 딱 보면 한진칼 유상증자 1조 1천억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개인들 툼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 엄청 샀어요. 엄청 샀고 개인들만 털어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이번 유상증자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은요? 뭐 다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한진칼의 주가 하락이 단계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 호텔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유상증자 이후에는 전망이 밝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를 해서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도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을 우리가 장 팀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지금 지주회사 부분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사업상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대주주가 이번에 대한항공을 공개 매수에 응을 해서 한진칼 주식으로 바꿀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조씨 일가는 대한항공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한진칼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개 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진칼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진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개 매수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결정일까지는 그 언저리에서 놀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사야 되는 한진칼은 높게 사면 싫죠. 조씨 일가가 내 회사인데 비싸게 왜 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눌려 있으려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결정되는 거 보니까 10월 7일서부터 10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통해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10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한진칼 주가를 보고 이후 스토리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을 봐야 얼마만큼 이번에 주수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선은 이런 이슈 때문에 유상이 나왔다라는 거고 마냥 불리한 유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아둔 상태에서 10월 7일에서 10일까지의 한진칼 주가를 좀 쳐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계속해서 순환 출자 해소의 차원에서 뭐 한진그룹 오늘의 그 유상증자 발표 뭐 이런 부분들 이슈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순환 출자 해소뿐만이 아니라 기업 승계, 그 오너의 지분 승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그 순환 출자과 더불어서 이런 그 지배 회사 그 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볼 때 사실 아까 뭐 삼성그룹도 삼성전자가 가장 못 올라가 그 빠른 반등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 가장 큰 당위성을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분을 더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게 과제로 남아 있으니까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 그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방법 그리고 상속세를 그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 얼추 정답이 비슷한 흐름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아니죠.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부가 이렇게 뭐 삼성이라든지 SK처럼 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항공사업부 그리고 호텔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작죠. 규모가 영세한데 그 경영권을 넘겨줄 그 새 자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조원태 부사장이라든지 조현아 부사장 그리고 조현민 전무 네. 세 명한테 이제 삼성그룹처럼 너는 호텔하고 너는 뭐 백화점에 너는 전자가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권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굵직한 그 지주회사 체계를 먼저 재편을 해놓고 그 지분을 나눠주는 게 오너 입장에서도 그 저기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깔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지금 한진그룹에 가장 필요한 거는 지주회사입니다. 뭐 한진칼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겠다고 대한항공에서 그 사업부 분리가 됐습니다만 네. 지금 지배구조상에서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지배구조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단순하게 뭐 아직 안 됐습니다.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저는 지금이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봅니다. 그 사업부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요번에 이제 지분 수합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이제 직접 계열사를 되는 요건을 맞춰준 것 뿐이거든요. 네. 여기서 앞으로 사실은 후보가 3개예요. 지금 정석기업 비상장사 그리고 그 주한진 우리가 그 그냥 한진으로 상장돼 있는 회사 그리고 한진칼까지 해서 한진그룹의 지배회사 역할을 지주회사 역할을 해줄 그 회사 후보군이 3개인데 네. 여기서 어떤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사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그 정석기업이 어느 쪽에 붙을까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석기업에. 지금 수혜주를 논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 앞서 한 달도 안 남은 이벤트 그 가격 논리에 따라서 잠깐의 변동성만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저 스스로 써봤는데 네. 정석기업이 한진을 20% 들고 있어요. 한진이 한진칼을 10% 들고 있고요. 네. 칼이 정석기업을 48%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석기업이 뭐예요? 한진 계열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쪽에 하는 회사인데 알짜배기 회사예요. 알짜배기 회사고 조 회장 일가 자꾸 조씨라 그러니까 좀 버릇없어 보이는데 조 회장님 일가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짝대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이 한진하고 정석기업입니다. 네. 이 정석기업이 한진을 보유하고 한진이 한진칼을 보유하고 칼이 다시 정석기업을 보유하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분도를 한번 보게 되면 어디가 합치기 쉬울까를 보는 거예요. 칼이 분명히 정석기업 지분을 48% 들고 나오네요. 때마침 나오는데 네. 네. 칼홀딩스가 정석기업을 48% 들고 있기 때문에 저 둘 사이에는 합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에 그 조 회장님의 새 자제분들의 정석기업 주식을 장외에서 이번에 정석기업이 다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사주 처리를 8%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주식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 해봐야 조양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 저거거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정석기업 주식과 한진 주식을 수합을 돌리고 수합을 돌린 상태에서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한진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을 먹느냐 한진한테 먹히느냐 이 게임인데 이미 한진칼이 정석기업을 먹은 이유라고 하면 한진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나리오상으로는 한진칼 홀딩스가 이미 좀 승기를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결론 한번 듣고 갈 텐데요. 나와 있는 그럼 한진칼과 대한항공 앞으로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공개 매수가가 나와 있죠. 이거를 뭐 한진칼의 주식이 앞으로 뭐 가중 산술 평균가로 네. 이제 그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를 해주겠지만 일단은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고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공개 매수가가 37,800원이야. 그러면 그 밑에까지 떨어지게 냅두겠어?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물론 틀린 말씀 아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그거는 하방 경직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 5일인가요? 그 이제 최종 확정 그 공개 매수 확정일이 그때까지 대한항공이 이러면 37,800원에 이제 밑줄 딱 거놓고 여기 밑으로 안 떨어지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붙여보자.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 주주 입장에서 아까 뭐 처음에 서대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네. 주가를 공개 매수를 안 받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최대 주주 일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개 매수를 안 받으려고 대한항공 주가를 강제로 부양하는 데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37,800원에 그냥 개인 투자자들 지분을 사주면서 원래 의도했었던 맥시멈 51%까지 늘릴 수도 있는 계획인 그냥 그 지분 취득을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 사업부 막 영업이익 안 나오고 있는데 주가 강제로 부양하는 데 드는 돈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을 이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거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결론은 좀 확실하게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 해주셨듯이 한진칼이 될지 주한진이 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이제 기업 승계 그리고 그 지배구조 재편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하나 될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 한진칼을 가져가게 되면요. 그 한진그룹이 그 대한해운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진을 만약에 저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네. 제가 만약에 조양호 회장님이라면 네. 주한진을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1월부터 그 오늘의 주가 흐름에서도 사실은 주한진의 주가에 좀 녹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업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해 봤을 때 지금 한진칼 물론 과도한 주가 하락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은 분명히 좀 나오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그 시나리오상 더 유력한 주인공은 한진이 되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토킹왕 토크 어떤 분이 찾으셨는지 볼까요? 네, 32%를 찾으신 장용혁 팀장님이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오늘 방송은 되게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게요. 끝나버렸거든요. 아쉽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 계산 잘해서 네.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박세진 PB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되는 게임은 내가 점수를 쉽게 내고 점수를 잘 잃지 않는 거. 안 되는 게임, 내가 점수를 어렵게 내고 점수를 쉽게 내줘버리는 거. 지금 과연 어떤 시장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믿음직스러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던 성공투자 꼼꼼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7시 30분에 저희 꼼책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성공투자 꼼꼼체크 내일도 함께해주세요.